안녕하십니까. 크리스윤 교육심리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선동이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선동이 잘 되는 민족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좀 화끈하죠. 열도 잘 받습니다. 차분히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누가 뭐라고 그러면은 갑자기 열받는 스타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선동이라는 거를 보면은 선동의 달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독일의 괴벨스입니다. 괴벨스. 이 사람은 선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언들을 남겼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선동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거짓말해라. 한두 번 얘기를 하면은요.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번, 20번, 100번을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믿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사람은 100%의 거짓말보다는 99%의 거짓말과 1%의 진실을 배합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자, 그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한테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거짓말했지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1%의 진실이 있다고 우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은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 무서운 얘기죠. 혹시 여러분들 한 10년 전에 광우병 사건, 광우병 촛불 시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굉장한 선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 미국에 살고 있었는데 광우병 선동을 보면서 저는 매일 고기를 먹잖아요. 소고기를 먹잖아요. 미국 소고기를 먹잖아요. 근데 멀쩡한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송송 뚫린다 뭐 이런 말을 하니까 처음 그 얘기를 듣고는 정말 너무 웃겼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선동당하고 수십만 명이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촛불 시위를 하는 것을 보고 정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10년 지나도록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안 걸렸어요. 정말 대단한 선동이었습니다. 코미디였어요. 코미디.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선동을 잘 당하는가? 왜 선동에 약한가? 그것은요. 인류학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근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 인류학자들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의 유전자의 기원이 약 70%, 65%에서 70%가 북방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약 30에서 35%는 남방인으로 구성이 되다는 것이에요. 잘 선명하지 않은데 북방 계통이 65% 혹은 70%라고 보고 있고 남방 계통은 35%에서 한 30% 보고 있습니다. 자, 북방 민족은 누구냐 하면은 대한민국의 약 70%가 북방계라고 그랬죠. 중국의 북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 몽골계 사람들, 그리고 퉁구스계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많이 유사한 민족이 퉁구스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유목민 사회를 형성했었어요. 그리고 육식을 주로 하고 춥고 거친 환경에서 살아가지고요. 힘이 세고 거칩니다. 그래서 큰 땅이기 때문에 전쟁도 많이 하고 또 일반적으로 북방 사람들이 키가 좀 커요. 근데 이제 남방 민족들을 보면은 대한민국의 남방 민족이 약 30%를 점하고 있는데 중국 남부 지역 또 한국에서 살고 있던 원래 한국 사람들 또 일본 사람들 원주민들이 남방 쪽으로 봅니다. 주로 농경 사회를 이루고 있었죠. 좀 순하고 채식을 많이 먹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얼굴 특징도 좀 다르다고 합니다. 북방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얼굴이 좀 길고 남방 사람들은 얼굴이 약간 동그랗다고 그러는데 이건 좀 사람에 따라서 이견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의 핵심이에요. 북방인들의 70%는 운해형이고 30%가 좌뇌형이라고 보는 거예요. 남방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운해형이 30%, 좌뇌형이 70%라고 보는 것이죠. 운해와 좌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운해 중심적인 사람들은 좀 열정적이고 감정적이고 정이 많고 예술적이면서 어떤 일을 좀 급하게 해결하려는 그러한 패턴이 있어요. 근데 좌뇌의 사람들은 거의 반대예요. 좀 논리적이고요. 이성적이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좀 차갑게 생각을 합니다. 차가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정을 해도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좀 생각해서 천천히 결정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한국인은 70%가 북방형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70%가 운해형, 좌뇌형이 30%인데 한국 사람들은 좀 열정적이고 감정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동이 당하기 쉽다는 것이에요. 누가 와가지고 거짓말로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욱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자, 일본 사람들을 보면은 섬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보다는 북방 민족의 이동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북방인이 약 30%고
남방인이 70%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키가 좀 작죠. 또 좌뇌형이 70%, 우뇌형이 30%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동되는 것보다는 좀 논리적이고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계산 다 하는 스타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럽에 가면은 독일과 영국 사람들은요, 약간 좌뇌의 성향이 높고요. 프랑스 사람들, 스페인 사람들, 이태리 사람들은 우뇌의 성향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열정적인 민족이고 또한 예술이 발달되어 있죠. 그러한 특성이 보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역사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약간의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 한국 사람들은 북방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우뇌 스타일이 많아서 선동되기 쉬운 민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재미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